경기장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자는 달아나다 사망사고까지 냈습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오늘 전주에서 열립니다. 지난 시즌 한일 리그 챔피언끼리 맞붙어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제유적 세계유산 기획보도. 오늘은 익산 국립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자를 노린 사기 행각이 또 적발됐습니다. 견인차 기사와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고 처리 경험이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타내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는데 2차 사고에 인명피해까지 불렀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유흥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을 기다렸다는 듯 들이받습니다. 음주 차량을 노려 일부러 낸 사고입니다. 전직 견인차 기사인 40살 지모 씨 등은 이런 식으로 53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으로 1억 8천만 원 상당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유흥가를 돌며 술집에서 나와 곧바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을 뒤따라가 사고를 냈습니다. 피의자들은 견인차 기사나 보험 설계사로 10수년간 일해 사고 처리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협박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은 그분들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고의 사고가 의심돼도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 합의금까지 내야 한다는 말에 돈을 내줬습니다. 나를 알고 따라온 것 같아요. 내가 술을 한잔 먹은 것을 알고 저는 신고를 할까 말까 소매식 그런 것이 많이 해본 사람이었어요. 사기 행각은 결국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씨 일당과의 1차 사고 후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달아나던 한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고 상대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범행이 탄로날까 봐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으로 개인 합의금을 받아서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지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가대표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전주 유치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전주시가 2년 넘게 공을 들였다지만 배드민턴 도시의 상징성조차 살리지 못한 안이한 전략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육관 안이 배드민턴 열기로 가득합니다. 배드민턴은 도내에서 동호인이 2만 명에 달해 인구 비례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국제 경기를 치를 전용 경기장이 없는 전주시. 국가대표 전용 경기장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충남 당진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그 관람석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이번에 경기장이 온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국가대표 전용 경기장은 최대 24면을 갖추고 있어 연중 국내외 경기와 상비군 훈련 등 연간 240억 원의 부가가치가 기대됐습니다. 전주시는 지역에서 배출한 박주봉, 김문수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내세워 당진시보다 1년 전부터 유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건립비 100억 원과 부지 무상 제공 등 당진시가 내건 파격적인 공세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저희들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를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당진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조건이 많이 먹힌 것 같고요.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유명 인사와 지역적 우위만 앞세워 유치 전략을 편 전주시의 안이한 태도 또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내일 저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과 일본 프로축구 챔피언이 맞붙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에서 만난 전북 현대와 일본 간바 오사카 팀의 출사표.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열리는 전북 현대와 간바 오사카의 AFC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 지난 시즌 한일리그 챔피언 간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경기 전부터 축구 팬들의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최강희 감독은 전주에서 열리는 홈 경기인 만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동국과 이근호 선수 등 팀의 강점인 공격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경기를 지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다 쏟아붓고 홈 팬들한테 멋진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상대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자신감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8강이나 중요한 홈 경기에서 조금은 더 훨씬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게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16강전에서 FC 서울을 꺾고 올라온 간바 오사카는 힘든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僕は素晴らしいチームで非常に強いチームですけど、我々のサッカーを明日のゲームはして、ぜひ勝利で日本に帰りたいなと。 K리그 팀 가운데 유일하게 8강에 오른 전북현대가 화끈한 공격으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세우고 다음 달 기분 좋게 일본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세계유산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익산의 백제 유적은 터만 남아 있어 볼거리가 다양하지도 풍성하지도 않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여건의 일본 오사카는 박물관으로 과거를 되살려 연간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역사박물관.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오사카에 있던 유적들이 상당수 파괴됐지만 박물관으로 과거를 되살렸습니다. 각각의 층별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시대를 구성한 오사카 박물관. 사라진 유적과 유물 대신 실물 크기로 재현된 모델과 주요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사카의 1400년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배층 역사 중심이 아닌 일반인들의 삶을 위주로 재현한 것도 오사카 역사박물관의 특징입니다. 연간 30만 명이 찾고 있는 일본 대표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大阪市民の方はもちろん海外のお客様、特に昔から交流の深かった東アジアのお客様にも親しまれるような博物館になりたいです. 지난 2008년에 개관한 익산 왕궁류 유적전시관. 왕궁류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관람객이 거의 없습니다. 인근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부여나 공주에 비하면 증가세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얘네들 요즘 삼국유사 읽는데 뭐 무왕 얘기 이런 거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왔죠.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없고요. 국보급 유물들은 모두 타지에 있는 실정. 왕궁리 5층 석탑의 사리정엄함은 전주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고 2009년 출토된 미륵사 석탑의 국보급 사리정엄은 문화재청에서 대여를 해 전시를 하는 실정입니다.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우리나라 4대 고도 중 국립박물관이 없는 곳은 익산이 유일하고 그나마 있는 소규모 박물관은 예산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국립박물관을 지키로 사실상 약속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예산 같은 것도 이제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편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라진 과거를 현재의 방식으로 되살린 오사카 박물관은 우리 지역 박물관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무주 덕유산이 56mm로 가장 많았고 임실 34, 전주 12.1mm 등입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그치겠으며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전까지는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말 발굴을 마친 순창 농소고분의 관을 해체해 분석한 결과 목관 안쪽에 금가루로 쓴 고대 인도 문자인 범자 300여 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토 유물과 탄소연대 측정 등을 미뤄 고대시대 말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극락왕생을 비는 목적으로 만들어 고위층의 무덤에 매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나 변압기함, 건물 외벽에 붙은 벽보, 거리에 버려진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로 매주 1인당 5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 산업이 요즘 관심입니다. 이런 도내 6차 산업 제품 품평회가 열렸는데 역시 홍보나 유통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임홍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만들어진 신선한 고농축 요구르트 맛에 소비자들이 발길을 멈춥니다. 발효 장인이 빚은 감식초는 수십 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울금과 돼지 감자가 주 성분인 상품들도 인기리에 효능이 타진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농협이 도내에서 생산된 6차 산업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50여 개 업체에서 내놓은 180여 품목을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습니다. 업체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유통에는 고충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수수료를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본력이 부족한 업체들이어서 대기업 제품과는 포장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컬러라든지 아니면은 모양이라든지 제품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좀. 이에 비해 전북에서 출시된 농산품은 청정 이미지가 강해서 일부 단점만 보완하면 경쟁력이 작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원재료를 좋은 제품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최종 산물도 우수한 제품이고 또 타 지역보다도 품질적으로 완벽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번 품평회에서 시장성을 인정받은 15개 제품들은 이달 말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되는 추석맞이 기획전에 출품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는 영광 한빛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 비상계획 구역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방제 시설과 물품을 추가로 확보하고 6군데인 구호소를 20군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4시간 감시를 위한 원자력 재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원자력위원회와 함께 오는 10월 방제 훈련도 실시합니다. 전북경찰청은 해외 캠프 참가 비용으로 학부모에게 1억여 원을 받아 일부를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현직 중학교 교사 29살 김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학교 강당으로 불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의 흡연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도내 남성 흡연율이 39.9%, 여성 2.2% 등 평균 22.3%로 전국 평균 24%에 비해 1.7%포인트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도내 37개 장목의 농가소득은 시설재배 가지, 촉성재배 딸기 순이었습니다. 2013년에 비해 시설가지와 장미 등 15가지는 소득이 올랐고 복분자 등 22개 장목은 소득이 줄었습니다. 남원시가 산내면에서 직경 20cm 크기의 세계적인 희귀종 댕구알버섯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댕구알버섯은 아열대성 기후에서 자라는 것으로 지난해 전주 야산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일 실시된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863명이 시험에 통과해 68%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합격 증서는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상반기 미장지구의 택지 120억 원어치를 매각해 택지 분양률이 81%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장지구는 86만 제곱미터에 인구 12,000여 명 수용 규모로 내년 3월까지 조성 완료 계획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에 준하경 신임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주 원장은 취임식에서 중국 버스 사고 희생자 등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 연수 과정에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